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죠. 법원이 필수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해서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을 법원이 내려야 하는지 그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큰 고비를 하나 넘은 셈입니다.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예정대로 의대 증원하라. 기각은 소를 제기할 자격은 있으나 검토를 해보니 당신의 의견이 옳지 않다, 이게 기각이고요. 각하는 당신은 이런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각하입니다. 그 내용 여기 설명해 놓고 있고요. 법원은 증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 따라서 의사협회와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큰 산 넘었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전공의들 복귀는 없다, 교수들은 일주일 통째로 휴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맞서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 납득 못해 반발. 일각에서는 법원의 결정 정치적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계에서 특히.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23일 총회에서 대책을 논의한다. 의사협회는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추미애 꺾은 의원식, 제동이 걸린 명심, 이재명 대표, 그런 뜻이죠.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했습니다. 의원식은 89표, 추미애는 80표, 승부가 갈렸다. 명심에 따른 일방통행, 그것이 역풍을 부른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추미애 초강경, 불확실성, 이런 이미지에 22대 당선자들이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북한이 한 번에 수천 명을 투입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남북 완전 단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부전선, 강원, 철원, 경기, 연천 등 중부전선, 그리고 강원, 고성 등 동부전선, 이렇게 북한이 올해 4월 이후 현재까지 지뢰를 매설 중인 지역, 저런 표 보여드렸습니다. 김정은 지시한 이후에 지뢰 매설 속도전에 들어간 것 같다. 6.25 때처럼 전 지역에 걸쳐 작업.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남북 단절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이런 지뢰 매설 작업은 6.25 이후 정전협정 그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낭만이란 단어, 광시곡이란 단어, 간담회라는 표현, 당신이 몰랐던 일본식 근대어들, 일본에서 들어온 어휘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이게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화재라는 말은 사라지고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문화재가 일본에서 온 말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문화재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재산으로 보고 뭐 투자의 가치로 보고 이런 이제 오해를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어받았고 후손에게 계속 물려줘야 될 국가적 유산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맞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화재, 일본에서 서양 개념 번역해서 만든 말, 19세기 이후 우리말의 다수 유입, 낭만은 영어로 로맨스에서 유래, 광시곡은 일본 문학 장르에서 나왔다, 이제 이런 건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뭐 근대어들을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 있을 것이냐, 뭐 이것도 지금 영원한 숙제이긴 합니다.
네, 국민일보 세미나를 열고 메시지를 띄우고 달아오르고 있는 여당의 당권 경쟁, 전당대회 당대표 누가 출마하고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겁니다. 사진 보면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당선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세미나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경원 저출산 극복, 윤상현 보수 개혁, 이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런 겁니다. 각각 세미나를 열어서 안철수 의원은 공청회를 또 열기도 하고, 이제 윤 대통령은 여당의 수도권, 그다음에 TK 초선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인사 미루자면 그걸 들어줘야 하는가? 최종적인 인사권자는 법무장관이다. 물론 대통령이 이제 임명장에 이름을 쓰겠지만, 아무튼 실무 총책 책임자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장관이야, 이런 뜻입니다. 검찰총장과의 갈등은 인정을 했습니다. 법무장관 11일 지난 토요일 검찰총장과 협의를 했다. 글쎄요, 이제 어느 한쪽은 협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협의야, 일방적인 통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있는데, 아무튼 만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총장 의사를 상당 반영을 했다, 이런 말을 했고, 검찰총장은 후임이 정해진 이후에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총장 임기가 9월에 끝나거든요. 이제 그 자기 임기가 끝나고 후임 총장이 정해지면 그때 인사를 올가을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틀 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만나고 월요일 이틀 뒤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 검사장들 인사 39명 있었는데 그 밑에 수사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 누가 올 것이냐, 예를 들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법무장관과 2차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을 어제 가졌습니다. 미국 그리고 동맹국, 당연히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미국과 동맹국 대북한 도발에 반대한다.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한다고 보지 않고 중러 정상들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거에 반대한다. 관련 사진 있습니다. 2시간 반 베이징 회담 뒤 공동 성명, 공동의 적인 미국에 맞서 결속을 과시했다. 시진핑 우크라이나 전쟁 정치로 해결해야,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 푸틴은 아시아 태평양 폐쇄적 군사 동맹에 유해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중러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이 시각, 비슷한 시각에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두 위원회의 공화당 측 간사가 이구동성으로 미국과 한국이 나토 모델처럼 전술핵을 공유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달 말에 서울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아침에 한 칼럼을 보면은 한국은 한미일이라는 동맹과 아울러 한일중, 이 정상회의 두 수레바퀴를 균형 있게 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 또한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